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번 달은 네. 특별히 낙상, fal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65세 넘으신 환자의 신체 손상 이후에 50% 이상이 넘어져서 생기는 것이라고 들었어요. 네. 정말 이렇게 넘어지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박사님? 그쵸. 그게 거의 그 상상이 아마 안 되실 텐데요. 네. 우리가 그 한국인들에게 암보다 더 부담이 되는 질병이 넘어지는 거라고 해요. 네네. 한 번 넘어진 적이 있으신 분들은 다시 넘어지실 확률이 2배에서 6배까지 되신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리고 나이가 드실수록 낙상할 확률이 증가하니까 시니어 여러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넘어지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특히 어린이들은 뭐 맨날 넘어지잖아요. 맞아요. 그죠? 네. 하지만 연세가 드셔서 심장 기능이나 콩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넘어지시는 것이 곧 사망으로 연결되어지기도 해요. 제가 안타까운 사연을 하나 전해드릴게요. 제가 돌보고 있던 어머님 한 분이 계셨는데 95세가 넘으신 아주 장수하신 그런 어머님이셨는데 이제 귀도 잘 안 들리시고 그렇지만 말씀도 잘 하시고 식사도 뭐 잘 하시고 정정한 편이셨는데 갑자기 집에서 이렇게 침대에서 그 침대 옆에 있는 거기로 이렇게 넘어지셔가지고 그러고 골절이 생기신 거예요. 네. 근데 연세가 그렇게 정말 100세에 가깝게 95세 넘으신 그런 분들은 대부분 심장이나 그 신장 기능이 악화되셨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그 가족들이 그것을 수술을 받으러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를 걱정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그분은 그 고관절 골절로 인하셔서 2주도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넘어지고 처음엔 넘어지고 괜찮고 변도 잘 보시고 괜찮다고 하셨는데 정말 골절 당하셨다. 그래서 이제 약으로 통증 치료하는 가운데서 병원으로 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2주도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골절 즉 뼈가 부러지는 것은 시니어들에게 아주 위험한 일이고 50세 이상이신 분들이 고관절 특히 골절 발생 이후에 17% 이상이 1년 내에 사망하시게 된다고 해요. 네. 어떻게 손을 쓰지도 못하는 그 기간에 갑자기 또 그렇죠. 그렇게 네. 되셨는데 정말 낙상 후 2주 안에 임종하셨다니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요. 네. 그러면 고관절 골절이 네. 아주 고령의 환자에게 발생했을 때 네. 수술을 받지 않는 경우 네. 아니면 방치를 네. 하는 경우 어떤 부작용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고관절이 어딘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네네. 고관절이 이쪽 그 힙 있는 부분, 네. 엉치뼈, 거기 있는 부분을 말하는 건데 그게 넘어졌을 때 거기가 잘 부러져요. 그래서 이 엉덩이 뼈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고 거기 연결되어 있는 힙 다리의 그 다리와 엉덩이하고 연결된 부분 거기가 골절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골절을 방치할 경우에는 여기가 부러졌으면 움직이질 못하시잖아요. 너무 아프시니까. 그래서 거동 불편에 의해서 침대에 계속 누워 계시니까 욕창 등이 생길 수 있고요. 침대에 계속 누워 계신 분들 생기는 폐렴, 심장 질환의 악화, 정맥 혈전증 등의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그 합병증들은 바로 사망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병들이에요. 고관절 골절하신 환자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1년 내에 25%, 2년 내에는 70%가 사망하게 돼요. 정말 사망률이 굉장히 높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이 뭐 넘어진 거 가지고 뭘 그래 이게 아니라 정말 시니어들이 특히 고령이신 분들이 넘어지는 거는 정말 돌아가실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네. 네. 그래서 특히 시니어 아파트 혼자 사시는 분들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도움이나 가족이 찾아올 때까지 하루 이틀 동안 바닥에 있다가 911에 실려 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 네, 제가 이런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생각하다가 이제 전도서 말씀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 같이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아나운서님 읽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If one falls down, his friends can help him up, but pity the man who falls and has no one to help him up. 만일 두 사람 중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그를 도와 일으킬 수 있으나 혼자 있다가 넘어지면 그를 도와 일으켜 주는 자가 없으므로 그는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전도서 4장 10절 말씀. 혼자 넘어졌는데 아무도 일어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네. 너무 슬픈 일인데요. 네.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낙상, 즉 넘어지셔서 뼈를 다치는 것이 뭐 그렇게 대수로운 일인가?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네. 낙상으로 많은 분들이 사망에 이르실 수 있다는 점, 이 네, 부분을 네.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네. 제가 시니어들을 만나고 상담하다 보니 넘어져서 골절을 입으시고 걸음이 힘들어지시고 결국 침대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셔서 여러 합병증 끝에 임종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게 되었어요. 제가 한 10년 전에 중환자실에서 이제 그때는 RN으로 근무하고 있었죠. 그때 네. 어떤 할머니가 혼자 사시다가 부엌에서 미끄러져서 다리를 다치시고 머리를 다치시고 그러고 일어나질 못하셔가지고 혼자 며칠간 방치되다가 네. 보통 이제 도우미들이 와도 주말에는 잘 안 오시잖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3일 이렇게 오니까 안 오시는 동안에 이분이 넘어지셨는데 네. 도우미가 올 때까지 그 며칠 동안을 방치되어 있으신 거죠. 그래서 며칠간 방치되다가 간병인에 의해서 한 2, 3일 얼마 동안 넘어져 있었는지 모르는 상태였어요. 네. 2, 3일 만에 병원에 실려 오셨는데 그분이 머리에 피가 나고 상처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그 집안에 이제 파리가 거기에 알을 까서 구더기까지. 네. 정말 너무 처참한 그런 상처를 정말 봤을 때 저희가 너무너무 놀라고 네. 야, 그렇게 노인들이 이렇게까지 방치될 수 있다는 거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네, 제가 네. 그때 그래서 저희가 막 저희 중환자실이 막 발칵 뒤집어졌었죠. 다들 이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정말 네. 노인들이 혼자 사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경각심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었었어요. 정말 얼마나 끔찍하고 불쌍했는지 오늘 아까 지금 금방 읽어주신 그 말씀 그대로 혼자 있다 넘어지면 도와 일으켜주는 자가 없으므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이게 우리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래서 정말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누군가가 옆에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네. 시니어 인구가 점점 많아지거든요. 지금 이제 새로 태어나는 그 어린이들보다 시니어 인구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인구가 늘어나고 그 오래 사실수록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부부가 이제 그래도 같이 사실 땐 괜찮지만 사이가 안 좋아도 그래도 누가 있으니까 아프면 누구에게 연락을 하고 할 수 있는데 정말 그분들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면 혼자가 되시잖아요. 네, 그분들한테는 정말 암보다 더 무서운 게 낙상이에요. 그죠? 네. 네, 방송을 들으시는 시니어 여러분, 건강하신 시니어 여러분, 조금 덜 건강하신 시니어 여러분 서로 이웃을 돌아보셔서 서로 도우시고 의지하셔서 한 분도 외로움 속에서 겪지 않으시도록 네, 기도하면서 함께 네,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 특별히 크리스찬들 가운데서 더 일어나서 난 크리스찬들을 도와드리고 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들을 준비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저희 사회 안에서 커뮤니티 안에서 또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도 네. 우리 시니어분들을 좀 더 가까이 이렇게 좀 돌보고 또 케어할 수 있는 눈들이 마음들이 열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라고 한 예수님의 말씀이 네. 또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는데 하지만 이제 어떤 질병이든지 어떤 네. 병이든지 저희가 예방을 하고자 네. 이제 자가 진단을 하게 되잖아요. 네, 네. 근데 낙상 사고 솔직히 네. 이 부분은 자가 네. 진단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한국의 시니어 전문 네.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바스라고 하는 보바스 낙상 위험도 평가 방법을 네. 이렇게 제가 가져왔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요거를 사용하면 자가 진단이 가능해요. 네네. 네, 네. 그러면 낙상 위험을 측정하는 네네. 방법인 거죠. 네. 그러면 이 시간 우리 박사님께서 안내해 주실 때 듣고 네.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 또 유튜브로 네. 보시고 계신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종이와 펜을 준비해 주시고 네. 나의 낙상 위험도 아니면 우리 혹시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자녀분들께서 이렇게 우리 부모님의 낙상 위험도 점수는 어느 정도 될지 한번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한번 안내 부탁드려도 될까요, 박사님? 네. 함께 평가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내가 아니면 내 부모님이 연령이 어떻게 되시냐 거기에 대한 건데요. 60에서 69세는 1점, 70에서 79세는 2점, 80세 이상은 3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나 아니면 부모님에 대해서 한번 점수를 거기다가 해보세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낙상했던 과거력이 있으신지, 지난 1년 이내에 넘어지신 적이 있으시면 1점, 지난 6개월 이내에 넘어지신 적이 있으시면 2점, 한 달 이내에 넘어지신 적이 있다면 3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한 번 넘어지신 게 아니라 이게 두 번이면은 그걸 곱하기 2, 세 번 넘어지셨으면 곱하기 3을 하셔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 활동 상태가 휠체어가 필요하신 정도이시면 1점이고, 사실 휠체어에 앉아 계신 분들은 이미 넘어지셨거나 그러셨던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요. 이분들은 덜 위험하신데 가장 위험하신 분들이 지팡이나 워커로 짚고 비틀비틀 부들부들 이렇게 다리가 떨리고 네. 이렇게 걸으시는 분들이 가장 위험하세요. 이런 분들은 3점. 그다음에 네 번째, 의식 지각 능력에서 시간, 장소, 사람들에 대한 혼동이 있다. 갑자기 이제 내가 오늘이 며칠인지 잘 모르고 산다든지, 어떤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 얼굴이 잘 기억이 안 나든지, 그러니까 어떤 그 치매 초기이신 분들은 이게 한 가지당 2점씩이에요. 그렇죠? 시간이 내가 오늘인지 내일인지 잘 모르면 2점이고, 장소도 집도 잘 못 찾아오시고 그러는 게 있으시면 시간과 장소 둘 다 되니까 2점, 2점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한 가지당 2점이고요. 다섯 번째, 의사소통에 관한 건데요. 청력 장애가 있으신 분들, 귀가 잘 안 들리시면 1점. 그다음에 언어 장애가 있으신 분들, 그래서 말을 잘 이렇게 말하기 힘든, 스트로크 한번 겪으셨던 분들이 말이 어눌해지시잖아요. 네네. 언어 장애가 있으시면 2점, 청력과 언어 장애 둘 다 있으시면 1점, 2점 더하니까 3점이 되겠죠. 그다음에 여섯 번째 위험 요인, 수면 장애,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 그다음 배뇨 장애, 그 요실금이라든지 그런 배뇨 장애가 있으신 분들, 시력 장애, 눈이 잘 안 보이시고 녹내장, 백내장 이런 것들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그 눈이 그런 안경을 쓰시는 분들 중에서 안경이 없이 막 이렇게 더듬더듬하다 넘어지시거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시력 장애가 있거나 또 어지러움증이 있으신 분, 우울증, 흥분증, 불안증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 지금 나는 수면 장애도 있고 요실금도 좀 있고 어지러움도 있고 우울증 약도 먹고 있고 불안증도 있어. 그럼 벌써 5점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다음에 7번째 관련 질환은 7번째는 관련 질환에 대한 건데 뇌졸중이 있으셨었던 분들, 스트로크이나 뇌출혈로 인해서 그 병원에 입원하셨거나 네, 그런 경험이 있었던 분들 각각 관련 질환이 있으셨던 분들은 각각 1점이에요. 뇌졸중, 고혈압, 치매, 파킨슨, 골다공증, 신장 장애, 관절염, 발작 장애. 그러니까 발작 장애라는 건 간질 같은 걸 말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통 그 뇌졸중을 겪으셨던 분들이 발작 장애, 간질이 같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러신 분들 중에서 고혈압이 있으시고 골다공증이 있으시고 그러면 벌써 여기서 벌써 4.5점이 금방 네, 되죠. 그쵸. 네. 그리고 8번째 약물 복용 어떤 약들을 복용하고 계신가? 고혈압 약. 고혈압 약은 정말 중요한데요. 많은 고혈압 약들이 드시는 분들이 혈압은 잘 조절이 되는데 앉아 있다 일어날 때, 누워 있다가 앉을 때 갑자기 올토스테릭 하이포텐션이라고 그 기립성 저혈압 들어보셨죠? 갑자기 네. 혈압이 뚝 떨어지는 그런 현상에서 어지럽고 눈앞이 깜깜해지고 이런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 그리고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 그리고 강심제라는 게 디적신 같은 거 그런 걸 드시는 분들이라든지 진정제, 신경안정제 같은 거, 항우울제, 항불안제 그다음에 항파킨슨제. 그러니까 만약에 파킨슨이 있으시면 파킨슨 병 때문에 1점이 추가되고 약을 먹는 것 때문에 또 1점이 추가되니까 점수가 굉장히 금방금방 올라가요. 맞아요. 그래서 항혈전제, 혈전이 있으셔가지고 그리고 아니면 뇌졸중 중에 막히는 그런 병을 겪으셨던 분들은 뭐 베이비 아스피린이라도 드시거나 아니면 뭐 조라토, 엘리퀴스 이런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 그다음에 그런 분들 이런 약물 복용을 하고 있으신 분들은 그 약 하나마다 1점씩이에요. 네네. 그러면 여기서 15점 이상이면 고위험군에 속해요. 네. 15점이 금방 점수가 올라가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복용하는 약으로만 봐도 그렇죠. 우리 사실 시니어분들께서 네. 드시는 약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그럼요. 네. 네. 그리고 그 약 드시는 거 그다음에 어지럼증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넘어진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여기에서 앞부분에는 그렇게 점수가 많이 안 올라가다가 뒤쪽에 이런 걸 보면 귀도 약간 안 들리시거나 그다음에 요실금이 있으시거나 정말 이런 것 때문에 점수가 막 올라가서 15점이 정말 많은 시니어분들이 15점 이상을 받으실 거예요. 15점 이상이면 고위험군에 속하시고요. 20점 이상이시면 간병인을 고용하셔야 돼요. 네. 근데 IHSS를 제가 올해 요번 주에 만나부 밴들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메디칼도 있으시고 그런데 제가 여쭤봤더니 간병인이 없으시대요. 근데 제가 그분을 보니까 낙상 위험도 평가에서 부부가 다 15점 이상인 고위험군에 속하시는데 네.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하시고 근데 보니까 아버님은 걸으시는 게 벌써 이렇게 걸음이 쫑쫑쫑쫑 제가 약간 이렇게 손도 떨리시고 그래서 아버님 혹시 뉴럴로지스트 그러니까 이 그 뇌 질환 검사 같은 거 좀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분들이
도움이 많이 필요하시고 이런 분들이 정말 뭐 무거운 거 들고 나가다가 넘어지실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네. 이런 분들은 정말 간병인들을 고려하셔야 되고 그분 혹 넘어지셔서 다치면 나라 돈을 더 많이 쓰니까 네. 네, 꼭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네, 맞아요. 또 간병인에 대한 인식도 네. 좀 이렇게 새롭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 네, 받으면 네. 얼마나 그런 큰 혜택을 누리실 수 맞아요. 있잖아요. 네. 우리 방송을 들으시면서 이 낙상 위험도 평가 다시 한번 해보고 싶으시다 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보바스 낙상 위험도 평가 네, 이렇게 네. 또 검색해 주셔서 한번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스스로를 위해서 한번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서 생각보다 네. 낙상 고위험군에 네, 속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네. 낙상의 위험 요인을 종합해서 이 시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아까 얘기했을 때 70에서 79세 이점이었는데요. 네. 75세 이상이면 고령층에 해당돼요. 여기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75세 넘으셨을 텐데 네. 그분들이 고령층에 해당되시는 걸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연세가 많으실수록 낙상 위험이 증가하니까 본인의 그 위험도를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다른 이유로는 근력 감소, 균형 장애, 청력, 시력 감퇴, 인지 능력 저하 또 여러 가지 약물 복용을 필요로 하는 만성 질환들이 되어요. 네. 네. 낙상의 위험이 크신 분들이나 한번 낙상을 한 뒤에 거동이 더욱 불편해지신 분들의 케어를 집에서 하시는 것이 정말 어려울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네, 그렇죠. 낙상 고위험군에 속하는 질병을 가지신 환자들의 케어는 아주 힘들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특별히 잠깐 말씀드렸지만 파킨슨, 뇌졸중, 치매 환자들은 아주 넘어져서 상해를 입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네. 병원에 911 실려오시는 분들이 거의 이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낙상을 당하셔도 골절 당하신 부위의 치료가 환자의 연세와 건강 상태 때문에 수술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가 종종 있어서 어떻게 하면 가장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는지 환자의 편안함을 포커스해서 엔드 오브 라이프 케어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나 간병인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시고 전문가들, 간호사, 전문 목욕사, 팔리아티브 너스 프랙티셔너들의 관리가 특히 필요하십니다. 네. 그렇다면 낙상을 방지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낙상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피하는 방법으로 복근과 하체 근육을 훈련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바닥이나 소파 위에 다리를 쭉 펴고 앉아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겼다 폈다 당겼다 폈다를 반복해 주세요. 이거를 한 번 할 때 한 10번 정도씩 반복해 주시고 생각날 때마다 방바닥이나 소파 위에서 이렇게 당기는 운동을 하면 이 복근하고 다리 근육, 하체 근육이 발달하거든요. 네네. 두 번째는 한쪽 다리씩 번갈아 가면서 들어 올려서 무릎을 펴고 구부리고 펴고 구부리는 동작을 반복해 주시면은 그게 이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양쪽 무릎을 구부려서 이게 한꺼번에 하나씩 하는 이 방법이 있고요. 같이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이걸 들어가지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양 발바닥을 서로 마주보게 붙여요. 이렇게 발을 붙인 다음에 그 발을 붙인 상태에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러면 이 허벅지 안쪽하고 거기 배에 네.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복근하고 하체 근육을 발달을 시킬 수 있어요. 네. 네. 그 마지막이 제일 어려울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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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님은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을 네. 집으로 가서 케어하시는 일을 하시는데요. 네, 네. 이런 환자들을 많이
만나보셨을 것 같아요. 네, 네. 특별히 낙상으로 인해서 네. 또 낙상의 위험이 너무 커서 네. 집 밖으로 나가기 어려운 환자들이 네. 어떤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지 시간 네. 나눠주세요. 네, 이번 주에 제가 여러 은퇴하신 의사 선생님 댁에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그중 한 분은 명문대 졸업하신 너무 똑똑하신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네. 여러 번 집에서 넘어지셔서 하루에 대부분을 윌체어에 앉아 계셨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여기 미국에서 1970년대부터 의사를 정말 하셨으니까 오랫동안 하신 선생님인데도 아 이게 홈헬스나 호스피스로 어떤 케어를 받으실 수 있는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파킨슨이 있으셨는데 주치의 선생님도 홈헬스 오더를 한 번도 주신 적이 없으셨다고 해요. 근데 PPO를 갖고 있으셔서 제가 그분한테 이 홈헬스를 지속적으로 계속 받으셔서 파킨슨으로 그 컨디션이 더 나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리고 주치 선생님이 외국 분이셨는데 제가 그래서 주치 선생님한테 직접 연락드려서 우리 이 닥터셨던 이 분께서 지금 이 여러 번 넘어지셔서 집에서 fall 리스크가 너무 많으시니까 홈 피지컬 테라피를 받으시는 게 좋으시고 그걸 받기 원한다고 저희가 연락을 드려서 조언을 드리셨더니 주치 선생님도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지 자기도 몰랐다고 감사하시면서 네 그렇게 받으실 수 있게 해드렸어요. 네. 와 오늘 저희 주제를 나누면서 시간이 이렇게 금방 가는데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네. 또 이런 홈헬스 비용들이 또 메디케어로 커버가 되는지 그리고 또 우리 시니어 분들께 또 큰 격려의 말씀, 도움의 말씀 오늘 주제 관련해서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홈헬스 케어는 오리지널 메디케어 서플먼트 플랜 PPO로 다 커버되고요. HMO 환자들은 주치의하고 상담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구절 하나 나누면서 마치겠는데요. 저 이 말씀 서로 들으시는 분들 함께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 1장 4장 7절 말씀. 오늘도 질병과 약한 육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으시고 계신 환우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신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더욱 이웃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사랑 안에서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평안하게 가시도록 매일매일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으시고 계신 우리 환우 여러분들 시니어를 위해 도움 말씀과 교육을 주신 석수정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